안녕하세요. 이쯤 되면 별다른 자기소개도 필요 없는 EYSF의 남자 영학조입니다. 벌써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혹시 체감하고 계셨나요? 이상하게 이 마스크를 쓴 뒤로부터는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상상을 하면 가장 실감나고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진짜로. 사실은 사이클이나 러닝머신 할 때에도 숨이 빨리 차기도 하고 특히 마스크가 땀에 젖기라도 하면 그만큼 찝찝한 게 또 없잖아요. 그쵸? 다만 지금도 헬스업계의 리딩 기업인 EYSMP가 솔리 엑스바이트를 필두로 하여 매번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홈트 기구를 선보이고 있으니 가정에서만큼은 정말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운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성능과 함께 유러피안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불필요한 디자인은 날리고 고유의 우아함에 집중한 EYSMP의 신규 브랜드 스포틀러의 제품들이 홈트 업계에서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집중을 한눈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 영학 조이가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도 바로 신규 브랜드 스포틀러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EYSMP 입식 사이클의 혁신 스포틀러 헬스 사이클입니다. 비주얼 감상은 좀 하셨나요? 유러피안 스타일에서 감명을 받아 개발된 이 스포틀러 라인은 특히 비주얼적인 면에서 모든 소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스포틀러 치닝 디핑부터 스핀바이크 오브제 그리고 헬스 사이클까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엇보다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어느 집에나 1가구 1홈트는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트 기구도 가정용 전자제품과 같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랍니다. 제 주변에도 실내 자전거, 로잉머신, 스태퍼, 치닝디핑처럼 꼭 하나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고객 한 분 한 분의 취향과 컨디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개발한 스포틀러 헬스 사이클. 사실 아파트 중심의 4인 가구나 심지어 오피스텔, 자취방 등의 1인 가구에서도 이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유니크한 느낌부터 뉴트로 스타일 그리고 미니멀리스트인 사람들도 소재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톤에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 오브제를 찾는다고 하던데 EYSMP가 그걸 놓칠 리가 없겠죠? 블랙 계열 중에서도 다크 그레이, 화이트 계열에서는 크림 화이트를 채택해서 하나같이 개성이 있는 모든 집에 다 스며들 수 있는 투 컬러로 출시했다고 하니 색감만큼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컬러뿐만 아니라 소재에서도 생활음집이나 스크래치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매트로 채택해서 고급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더했답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라고 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행용 캐리어의 면적으로 제작돼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범위에서의 컴팩트한 사이즈. 이렇게 한 보더라도 공간 활용만큼은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들마다 각각 다른 키와 몸무게, 조금 더 섬세하게 나아가서는 허벅지 길이부터 종아리 길이, 팔의 길이가 모두 다르며 생활 습관에 따라 부위별 근육의 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겠죠? 이런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개발한 스포틀러 헬스 사이클은 마크넷 시스템을 통한 강도 조절, 심박수 관리를 통한 정확한 운동 강도 측정, 그리고 온 가족이 사용 가능한 XY축 높낮이 조절까지 가능하답니다. 스포틀러 헬스 사이클이 이렇게 좋은 건 이제 알겠는데 가장 큰 난제가 하나 남았죠. 실내 사이클의 최대 난제. 과연 나에게 맞는 사이클은 입식인가 좌식인가? 여기서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실내 자전거를 떠올리신다면 입식 사이클이 맞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릴렉스한 사이클 운동보다는 고강도의 사이클 주행으로 근력과 함께 체중 감량도 목적으로 운동하고 계신다면 기본 중의 기본에 충실한 입식 사이클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입식 사이클에 이어 스포틀러 좌식 사이클도 출시 예정이니 무릎의 부담이 적고 릴렉스한 사이클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곧 출시 예정인 EYSMP 스포틀러 신제품도 기대해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에 충실한 입식 사이클, 그 입식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탈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의외로 기본을 놓치고 자전거를 잘못 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소식을 저희 EYSMP가 접해듣고 이렇게 자전거 타기 3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가지 원칙만 지켜서 앞으로 올바른 자전거 타기와 함께 운동 효과도 배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이 점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꾸준히 타셔야 됩니다.
자전거는 한 번 탔다고 절대 좋아지는 운동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매일매일 타고 있어요. 5분씩,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소한 30분씩은 타주셔야지만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 탈 때 30분에서 40분 이마에서 땀도 좀 나고 몸에서 열감도 좀 올라와야 익스사이클 좀 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자전거의 세기, 강도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는 회원님들 중에서도 사이클 운동은 즐겨 하시지만 정작 본인에게 어떤 강도가 좋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손에 꼽더라고요. 한 분은 입식 사이클을 6개월째 탔는데 하체 근육이 전혀 안 생긴다고 하시길래 제가 혹시 강도를 몇으로 놓고 타셨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엊그제 2단계로 올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 지구력만 좋아지지 하체 근육은 생기기 어렵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하체 근력뿐만 아니라 평소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주위의 근육 강화를 위해 사이클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강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강도!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의 강도는 하루아침에 1단계에서 7단계, 8단계로 확 올리면 된다는 말이 물론 아니겠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탔다가 다음 단계로, 또 어느 정도 숙달이 된 다음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 보세요. 몇 개월이 지나서 가장 높은 단계를 무난하게 탈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본인의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땐 내가 만져봐도 정말 하체 근육이 생겼구나, 정말 단단해졌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진심입니다 이건. 자, 이제 앞에 두 가지, 자전거는 꾸준히 적정 시간 이상 타야 한다는 원칙과 강도를 늘려가며 타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다리가 아픈데요? 저는 자전거랑은 안 맞나 봅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에는 99%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이 입식 사이클을 타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다리 근육이 하중을 견디는 과정에서 오는 정상적인 통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이 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다시 할 수 있는 느낌이라면 저는 건강한 과정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 근육이나 인대, 연골이 하나둘씩 정해가다 보면 더 높은 강도의 사이클에도 통증 없이 오히려 더 재밌게 사이클 운동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거예요. 나머지 또 하나의 경우는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통증과는 다르게 이 통증은 빠르게 잡아줘야 하는 나쁜 통증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안장을 너무 낮게 하고 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너무 안장이 낮은 채로 페달을 돌리게 되면 무릎의 앞쪽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되어 하면 할수록 더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확인하셨다면 꼭 고쳐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적당한 안장의 높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저를 보시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안장에 타서 페달이 가장 지면과 가까워졌을 때의 무릎 각도만 체크해 주시면 끝! 정말 쉽죠? 이때 무릎의 각도가 쫙 펴지지 않고 살짝 굽어지는 각도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반대로 안장을 너무 높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땐 특히 어떤 통증이 오게 될까요? 이렇게 다리가 너무 곧게 펴질 경우 페달을 당겨서 올리는 부분에서 무릎 뒤에 당기는 힘을 무리하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특히 많이 당하는 부상 중에 하나와 같은 이 햄스트링에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심할 경우 햄스트링 건염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저와 함께 그리고 스포틀러 헬스 사이클과 함께 입식 사이클의 기본 자전거 타기 3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전거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입식 사이클인데 모든 고객 여러분들이 기본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영상이었으니 꼭 2번씩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건강하고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